일단은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니까 제가 건축가로 질의를 해봤어요. 이 땅 번지수 딱 되고 안산시청 건축가 전화해가지고 이 토지에 이래서 50평짜리 사식 공장 지는데 공장의 허가가 나옵니까? 딱 물어봤더니 건축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분 한 얘기가 여자분인데 나한테 그거 물으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건축가는 법이 정하는 기준만 맞추면 무조건 허가를 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건데 우리는 건축 허가니 아니니 이걸 해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샤시 공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는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이거는 도시계획이니까 도시계획과로 질의를 해보세요. 두 번째 농지잖아요. 농지 전용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담당인 농정과로 전화를 해보세요. 또 공장이면 공장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기업지원과로 전화를 해보세요. 확인해보고 된다 그러면 오세요. 그냥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건축가 받는 게 이것도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좋아요. 이걸 갖다 제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사님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갔다 오세요. 안 가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결국은 3일 뒤에 같이 갑니다. 같이 갔더니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중개하려면 뭐가 있어요? 중개하려면 도시계획 조례가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 조례. 그냥 나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중개합니다. 그런 분들은 필요가 없고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 도시계획 조례를 보고 우리가 중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시계획 조례가 서점에서 팔면 사면 되는데 안 팔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 방법 모르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남의 소공 들어가서 하지 말고 소공은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오픈하면 전화해서 한번 초대를 하세요. 초대해가지고 교수님 저 저기 오픈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동네 한 군데만 가가지고 이거 만들어주면은 사장님 만들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복사하면 되잖아요. 복사 똑같으니까. 이게 있어야 이거를 보고 돼 안 돼. 아까 땅 종류 몇 가지라고요? 21. 건물 종류는 29가지. 29가지가 세분되면 몇만 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올해 시험에 그게 나왔어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뭐 동물 미용실 뭐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온 거 우리 시험 문제예요. 이걸 보면서 돼 안 돼 해야 돼. 이걸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이거 거기 가가지고 제가 보통 1시간 빨리 하면 1시간 정도만 제가 작업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선물을 안 사갈게요. 화분 안 보내고 가서 이거 만들어 드릴게요. 이럴 테니까 한번 초대하세요. 학교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저는 돼 안 돼라고 저는 판단해서 거기 들어간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거를 보고 가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 제본할 때 인쇄소에서 미색으로 표지를 미색해 주세요. 미색으로. 근데 이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님 보세요 해가지고 알려줘야죠. 이렇게 봐. 이러니까 됩니다. 여기는 자 갑니다. 갔더니 나 도시계획가 처음에 딱 갔더니 이제 이 도시계획 담당자 가서 만나니까 이분도 딱 보는 게 이거를 보는데 색깔이 똑같은 미색이니까 이사님 교수님 우리 거랑 똑같은데 저거? 똑같죠. 공무원이 보고 업무 처리한 걸 저는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보고 똑같이 하니까 똑같을 수밖에.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제가 할 건데요. 사장님 직접 합니까? 직접 하죠. 내 땅인데. 몰라요 이분들은. 내가 직접 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묻대요. 이분이 뭐라 묻는가. 그래서 사장님 사직공장 50평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거요? 이종건성의 제조업이죠. 공장 아니라고 그거. 이종건성의 제조업소라고.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쩝니까? 나옵니다.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딱 끝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농정과. 농지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묻는 게 지금 거기에 뭐 심어놨습니까? 마늘 심어놨는데요. 마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농작물 생육 중에는 전용 안 해줘요. 어찌해야 돼요?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꼭 마늘이 이거 연글 때까지 기다립니까? 풋마늘 팔잖아요. 풋마늘 나무를 해먹는다고. 그건 내 마음이지.
이만큼만 뽑아서 팔면 되지. 이만큼 뽑아가지고. 그래서 오케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농정과도 통과했어요. 마지막 남는 게 기업전입니다. 딱 하는데 제가 여기 가서 느끼는 게 지금 옛날하고 지금은 완전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느끼는 게 복도를 딱 가다가 쫙 들어가니까 출입문이 딱 있고 테이블이 쫙쫙쫙 이렇게 쫙쫙 있는데 3개 있더라고요. 여기 원탁이 있더라고요. 둘이 샥 들어가니까는 한번 연세 드신 분이 근무를 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우리를 보더만 무슨 일입니까? 다가오더만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왔는데 이리 앉으세요. 딱 앉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지번을 딱 두고 여기다 샤시 공장 하려고 하는데 공장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서 할 겁니까? 배방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딱 큰 소리로 이 배방 담당 누구야? 손을 빡 드니까 이리 와봐. 이분도 도와드려. 해가지고 오니까 근데 무슨 일입니까? 지번 주고 여기다 있잖아요. 여기다 내가 샤시 공장 5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기다려보세요. 갔다가 한참 싸우더만 당연히 되겠지. 여유 있게 있는데 안 되는데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시라고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왜 다 되는데 여기만 안 되냐고 그러냐고. 그리고 사실권 등록 안 됩니까?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람도 뻥, 저도 뻥 해가지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근데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되는데 궁금한데 좀 알려주라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씩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이분이 딱 법을 꺼내는데 아까 부동산 공법이란 그런 법은 없다 그랬죠. 6개 법이 있었죠. 아까 그 1번 법명칙 생각납니까? 1번 법명칙?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 법률인데 저는 제가 학원 강의를 제가 시작한 지가 91년도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올해가 이제 몇 회입니까? 내년이 28회입니까? 여러분은 28회 자격증 공부하는 거고 저는 6회거든요. 6회. 제가 많이 선배죠. 쪽으로 보게 되면 6회니까 6회 시험에 91년도에 봤는데 그러면 제가 강의하면서 저는 했었는데 이 국토계획법을 제가 한두 번 받겠습니까? 봐도 몇백 번 받지. 그러니까 그분이 국토계획법을 딱 꺼내니까 제가 순간 아차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죄송한데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잘못했는데요? 그 미안한데 샤시 공장이 아니고 그거 이종 근생의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순간 저도 이사님 보고 샤시 공장 말하지 마라 해놓고 순간 저도 거기서 말할 때는 샤시 공장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는 공장이 첨단 업종인 공장만 됩니다. 근데 샤시가 무슨 첨단 업종 말도 안 되지 이것은. 그래서 이종 근생의 제조 그러니까 그거는 되죠. 공무원이요. 이분이 있고 옆에 이분이 있고 있는데 이분이 설명하는 게 옆에 제가 듣고 있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나가려니까는 이분이 근데 사장님 있잖아요. 왜요? 그거 지어서 뭐 할 거예요? 이러고 물으니까 뭐 하다뇨? 사시공장 내가 사실 제품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 납품 안 됩니다. 왜 납품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아니 분명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샤시 공장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종 근생의 제조업이라고. 제조업. 아니 사장님 분명히 이거를 한다 했죠. 이종 근생의 제조업. 공장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장이 아닌데 어떻게 공장 등록이 되냐고. 공장 등록은 안 돼요. 이거는 건축은 할 수 있지만 공장 등록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샤슈는 이게 창고에서 만든지 누구 집 안방에서 만든지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니라는 얘기. 이것은 공장 등록이 안 되니까 출처가 없는 샤슈가 된다. 길에서 주워온 건지 중국에서 날라온 건지 훔쳐온 건지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요. 이런 건 누가 받아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요. 공장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 아니요 사장님 그냥 하세요. 우리가 가가지고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냥 하면 안 되지. 이분이 왜 안 되긴 왜 안 되냐고. 너 생각해봐라. 둘이 친구 명이요. 이 사장이 여기다 샤시 공장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자기 업종에는 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누군가 공장 하겠지. 그 공장 번호 쓰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게 뭐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알려주면 안 된다고. 안 되게 뭐가 안 되냐고. 너 생각해보라고. 이 사장님 그러면 공장을 지어가지고 샤시공 지어서 했다고 하자. 평생 물건을 만들어내도
자기 앞으로 못하고 남의 공장 빌려서 한 꼴 된다고. 그러면 큰 공사에 입찰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이. 평생에도 이분은 실적을 못 쌓는다고. 그런 걸 왜 하냐고.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공장 지어서 하든가 해야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서로 저를 갖다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고맙죠. 근데 이게 공장 등록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내가 안 물어봤으니까 그것까지는. 내 손님이 아니니까 이선 손님이지. 고맙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사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분한테. 무슨 전화요? 그 공장 등록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딱 했어요. 교수님은 강의해서 모르던데 세상에 공장 하는 사람이 등록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공장 등록 다 한다고. 그래도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니까. 아니 그분은 공장을 엄청 크게 했어요. 2번이나. 공장을. 그러니까 자기는 공장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공장 한다는 사람이 등록을 않고 한다. 만일에 우리가 이걸 전화해서 물어본다. 그것은 완전 초보도 못도 아니다고. 우리가 무시당하니까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한번 물어봤으면 쓰겠어요. 내 손님은 내가 전화해서 말 한마디 묻기 어렵냐고. 근데 이분은 안 하는 게 고집이에서. 딱 이제 해가지고 결국 갔다 왔습니다. 결국 안 되잖아요. 등록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저는 이 물건 내놓은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죠. 걸어가지고 이래 갔다 왔는데 결국은 등록이 안 돼서 이 물건은 중개가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못하고 사장님 괜찮다 하면 나중에 내가 또 다른 손님 있으면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공동 중개니까 하래요. 어차피 수수료 나눌 거 아닙니까? 내 거, 네 거 해가지고 자기는 자기 거 먹을 테니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사님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한테 전화한 것은 당신도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매도한테 관심을 보이라고. 관심을 안 보이면 그 매도가 이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요? 모르는 사람. 길거리 지나가다가 중개사무소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뚜벅이 손님 그러는데 뚜벅뚜벅 그러는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맡기고 있을까요? 다른 데 갈까요? 다른 데 다 가요. 먼저 한 사람이 임자, 먼저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성의를 보여줘야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안 됐거든요. 좀만 기다려 또 찾을 테니까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손님이 아니라 내 손님이. 뭘 하겠어? 말 못하는 것이지. 그런 상태에서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겁니다. 한 달 지나고 이제 이미 포기하고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저녁 아마 8시쯤 됐을 거예요. 뭐 하다가 우리가 좀 늦었는데 저한테 전화번호를 쑥 주면서 교수님이 한번 해볼래요? 뭐를요? 이분한테 전화 한번 해볼래요? 그래요? 빨리 줘보세요. 근데 8시에 중개사무소에 전화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무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지금 하면 안 되고 내일 해야지. 그래서 내일 아침 확인해야 되는데 아침 일어나서 총알같이 전화하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유 있는 것처럼 참고 참아가지고 11시 다 되니까 전화를 따겠습니다. 사장님 해가지고 배방에 있는 무슨 중개사무소인데 무슨 일인데요? 그때 의뢰했던 거 그거 공장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왜 또 물어보냐고 어제 말했잖냐고. 등록 안 한다고 우리는. 등록 안 한다니까 안 하고 이미 안 해주니까 내가 다른 데서 물건 구해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 전화한다고 연락 준다고 했잖아요. 왜 또 하냐고. 어제 물어본 거예요. 어제 한 달 뒤에. 근데 이분은 뭐 한다고? 등록 안 한다고. 그때 전화했으면 계약서 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때 했으면 결국은 그거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저하고 스타일이 다른 게 무슨 스타일이 다르냐 그러면 저는 손님들한테 자꾸 우리가 일한다는 걸 보여야 된다. 이 주의고 이사님은 교수님이 그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모른 척 관심 없던 척해서 어쩌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서손님 도망가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하는 좀 보여. 결국 이렇게 해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안 맞긴 안 맞아. 그래서 3달 하고 그만두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근데 그분도 하다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건은 못 했어요. 이 건이 됐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남아요. 이 건이 안 되다 보니까 기억이 남고 지금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했던 내용 부동산 공법이고 지금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 우리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 과정에서 시험과 연결되는 거 10몇 가지는 설명했어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법 공부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려워요. 그 책 읽어보면 책은 전부 다 한글입니다. 요즘은 한문 안 씁니다. 옛날에는 상하 그랬는데 지금 상하라 말 안 써요. 책 보면 위아래 그래요. 위아래. 문 열고 닫고 옛날에 개폐 그랬는데 지금 개폐 안 그래요. 그냥 열고 닫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글자는 전부 다 뭐라고요? 한글인데 읽을 줄 아는데 읽어봤자 의미를 몰라. 그래서 공법이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공법은 분량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2차가 동시에 다 들어갔는데 실제 나중에 1월달 가게 되면 이거 세법도 거의 이 정도 될걸요? 분량 가장 작은 세법 하더라도 공법은 훨씬 더 두껍고 옛날에 공법 책들은 보통 한 1200페이지였는데 학생들이 기절하려고 하니까 옛날엔 1200페이지도 괜찮을 때가 뭐냐 그러면 6, 7, 8, 9 그때는 1200페이지 때도 학생들이 말을 안 해요. 왜요? 성적순으로 자르니까.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저 볼 때는 커트라인이 76이에요. 76. 7회 시험 봤던 사람들 커트라인 80이에요. 그때 시험 봤던 사람 지금 중개사 시험이 시험이냐 그래요. 그 60만 맞추면 누군지 다 합격하는 거. 그때 당시는 커트라인 80이었으니까 성적 자르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좀 수준이 좀 쉬웠고 지금은 좀 어려웠고 좀 깊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 공부할 때는 하고 싶은 얘기는 시험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 지금 했던 내용들 보게 되면 이거 모르면 중개하겠습니까? 중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요. 1년 열심히 하게 되면 합격해요. 정도 폭이 많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합격했다 생각하고 합격하면 뭐합니까? 남 앞에서 말을 못하면 설명을 못하면 이미 합격을 했는데 어쩌려고 설명하려고 다시 배운다. 그 생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를 해야 합격하는데 이거를 해야 합격하는데 어렵거든요. 이미 합격했거든요. 이거 알아야 설명하는데 이거 설명해야 스스로 받는데 이 생각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강의가 우리는 처음이지만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은 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중개업 해가지고 있잖아요. 중개업 해가지고 이번에 변호사도 뭡니까? 이거 소문 났죠? 무효 판정 나오는 거. 그러면 도대체 중개사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개업 해가지고 걔들은 지금 우리가 900만 원 받는 걸 걔들은 99만 원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900만 원 받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서울 시내에서 중개해서 900만 원 한 건 받으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중개해가지고 수수료 가지고 돈 번다 이러기는 좀 힘들어요. 열에 한 명은 열에 한 2명 정도 벌 걸 수수료 가지고 8명 정도는 수수료 가지고 돈 벌기 힘든 거고 보통 우리는 그러니까 수수료 받아서 무슨 생각하냐면 수수료 받아가지고 일단은 사무실 유지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품위 유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 할 필요도 없겠네. 근데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정보가 나와요. 정보. 그러니까 특히 이게 분양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노원이 여기 지금 노원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파트 예를 들어 2,000세대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 3,000 지었다. 나는 그 근처에서 중개업 하겠다. 그 분양시장의 순간 거기서 몇천 못 본 사람은 그냥 이제 바보 돼요. 바보. 운 좋으면 그런 데를 만난다고. 분양시장 그런 거 이제 장 섰다. 그런 게 좀 터져준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돈 벌 순간. 그것도 내 돈이 없으면 좀 그래요. 내 돈이 좀 최소한 얼마나 있으면 내가 질려야 되니까. 지금 뭡니까 강남 재건축이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막으려고 저도 지금 이제 그것 좀 다시 분석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우리가 배운 주택법 제가 설명해야 되는 그것은 그 시험법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로 막아놓고 있는데 이 지금 분양권이 전매가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분양권 전매된다 그러면 전매 기간만 지난다 그러면 전매하거든요. 근데 좋은 데는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분이 지금 이번에 당첨됐습니다. 당첨돼가지고 즉시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6개월 참고 팔아야 되는데 돈 급하면 먼저 팔까 아닙니까? 제가 먼저 사놨다가 그 기간 지나가지고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둘만 알고 아무도 모르면 되잖아요. 둘만 알고. 아무도 모르면 되는데 중간에 이게 변심이 생기거든요. 당첨돼서 나한테 2천 받고 팔기로 했고 내가 2천 주기라고. 그때 가서 명의 바뀌려니까 피가 7천 됐어요. 넘겨주겠습니까? 여기서? 안 넘겨. 이거 어떻게 뺏어오냐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그게 여러분 수업 시간에는 안 돼요. 우리가 2달 동안은 일단은 다른 것 다 제껴놓고 합격을 해야 되니까 2달 동안은 합격 위주로 가는 거고, 합격이 끝난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에듀피로 우리 지금 여기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끝난 데는 바로 실무 교육이 됩니다. 실무. 다른 데는 실무가 안 되지만 실무가 되고, 실무를 하는데 실무에도 실무 교육에 2가지가 있거든요. 완전 생초보 가르치는 실무가 있고, 그런 학원 없어요. 대한민국에. 완전 생초보자 가르치는 거.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실무는 좀 아는 사람들이 듣는 실무. 계약금을 갖다가 5천만 원 내가 오늘 문 닫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시니까 퇴근합니다. 7시 59분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세 구한다. 딱 하나 있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빨리 잡고 싶어서 계약금은 500 줬는데 20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계약한다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태어나서 합격해서 오늘 처음 출근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이런 게 완전 생초보인데, 완전 생초보가 해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은 없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존에 업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무슨 질문이냐, 그거 누구든지 다 한다고 조금만 다니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업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런 데가 아니다 그러면 사업을 유지하고 품 유지하고 실제로 돈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중개가 아닌 중개 외 걸 가지고, 중개만 가지고 힘들고, 중개 수수료는 너무 짜요. 근데 분양 수수료는 되게 커요. 보통 중개보다 3배 말끔 5배 이상 되니까. 예를 들어 5억짜리 우리가 5억짜리 중개했다고 합시다. 중개. 그럼 최대한 9%면 5억 45. 수수료 450만 원이다. 5억짜리를 갖다 분양을 했다고 합시다. 3% 주거든요. 3, 55, 1,500만 원 주거든. 1,500만 원. 분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해야지. 근데 분양할 때는 자격증 필요도 없어요. 분양 시장은 증이 무슨 필요냐 없냐고. 그 증 자체가 법에서 인정한 자격증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중개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만 전문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될 때는 계속 어째 굶어야 되는 거고, 안 될 때는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중개하는 거고, 그 지역에 얘기 터지면 이것도 하는 거고.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이게 지금 아파트가 7억 6천입니다. 7억 6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7억 6천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몇 세대냐? 1300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이게 1000세대가 분양되고 미분양이 300세대 나왔어요. 미분양이 300세대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결국 망했어요. 망하니까 300세대를 갖다가 이걸 갖다 이제 신탁회사가 300세대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거를 분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7억 6천에 분양한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의 시세가, 분양은 7억 6천이었는데 이게 지금 미분양 300개 있는 상태에서 시세는 얘보다 올랐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올랐으면 다 분양됐겠죠? 어쩝니까? 떨어졌어요. 현재 시세가 얼마 나옵니까? 5억 5천, 5억 5천, 5억 5천 나온다고. 많이 빠졌죠? 그 상태에서 누군가는 분양해야죠?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통째로 300개를 다 사와요. 내가 분양할게. 사온 것이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분양을 다 마칠게. 해가지고 보증금으로 얼마 넣냐? 보증금으로 이 보증금으로 300억을 넣어요. 그럼 300개를 나한테 줘요. 그러면 나는 이걸 얼마에 태우냐? 간단하게 50%에 잡아요. 분양가의 50%. 그러면 7억 6천에 50%는 얼마입니까? 3억 8천이죠. 3억 8천 이걸 잡아와가지고 이 3억 8천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어차피 아파트 여기 있는데 저기 가서 여기서 팔아야지. 거기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5억 5천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7억 6천에 분양하면은, 분양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 되죠? 될 리도 없고. 5억 5천에 분양하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겠지. 근데 이걸 갖다 만약에 5억 정도에 분양하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겠지. 아파트 주민들은 좋아라 할까요? 쫓아서 난리칠까요? 죽이려고 그러죠. 안 그러면 벌써 얼마가 2억이 빠졌는데 더 빠져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분양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분양했는데 어떻게 분양해야죠 이거?
그래서 이 300세 중에서 하나 분양사무실 만들어 놓고 직원 시켜 놓고 거기서는 얼마에 분양해요? 5억 5천을 분양해요. 주민들 마음 못해요. 시세가 5억 5천이니까. 더 높이면 분양 안 된다니까. 5억 5천 분양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얼마에 갖다 줘? 5억에 갖다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억에 분양해요. 우리 직원은 여기서 5억 5천을 분양해요. 얘 분양 하나도 못 써요. 왜요? 여러분이 5억에 분양하면 5억에 분양을 말하면 분양 사무실 가보세요. 이거 얼마니까? 5억 5천 분양하니까. 직접 갔다 오라고. 그럼 갔다 옵니다. 얼마입니까? 우리는 5억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이건 분양 수수료, 분양 수수료. 이런 물건을 갖다 줄 테니까.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니까. 하여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 일단 합격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쨌거나 여기에 들어가야 이런 정보가 나오고 들어가야 이런 물건이 나올 것이고 나중에 그런 것까지 가능하니까 했던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가 보면서 항상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안타깝다는 것은 맨 먼저 11월 달에 딱 시작해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내년 5월 가게 되면 거의 안 보이고 7월 가게 되면 그때 시작했던 사람이 누가 있더라? 얼굴 찾을 수가 없는 거고 7월 달 가게 되면 3월이나 5월에 했던 사람들도 앉아있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야간반이 주간반보다 합격률 저조합니다. 합격률이 저조한 것은 야간반에 강의 나오는 학생들이 주간반보다 머리가 나쁩니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일단 시간이 없고 길게 못 가는 거예요. 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길게 좀 쭉 가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선생님들 머리는 1년 계획, 1년 계획 1년 계획에 지금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준비 딱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몇 달 듣고 그냥 끝나고 이런 거 답답한 거예요. 가면서 계속 이제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수준이 이번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인데 근데 지금 왔던 사람들이 계속 간다고 하면 수준이 이게 향상이 되는데 조금 있다 빠져버리면 새로운 사람 오면은 새로운 사람한테 수준 높으면 이 사람 못 따라온다고 포기한다고 이 사람에 맞춰서 좀 밑에 또 해준다고 그 다음 달 가면 있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사람 본다고 밑에 강의만 계속 하다 보면 기초 튼튼이 돼. 기초 튼튼 40도 못 맞는 그게 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꾸준히 있어줘야 1년 동안 계속 가면서 수준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같이 합격한다는 얘기. 1년 동안 준비하면 제가 봤을 때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실력으로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1년 동안 참고 꾸준히 좀 가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부동산 공법 설명하고 프린트 한번 봐보세요. 프린트 어디 보냐 그러면 프린트 5페이지 봐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보면은 집에 가서 이 프린트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지금 제가 프린트 안 읽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프린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봐보세요. 위 사례 토지를 중개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내용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건축물의 용도 분류 알아야 되고 알고 봤더니 50평 40 공장은 공장이 아니고 뭐였더라고요? 이종 선생의 제조업이었다.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용도 지역 21 용도 지역을 알아야 되고 그 공부해야 돼요. 세 번째, 용도 지역에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데 그게 국회법 시행령하고 나중에 도시계획 조례 보면서 우리가 그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 공부해요. 또 그게 시험 문제고 네 번째, 해당 토지의 건축이 몇 평까지 되냐. 땅 면적의 몇 프로 그게 뭐라고요? 건폐율. 그거 암기해야 되고 위로 얼마까지 쌓을 겁니까? 이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용적률 그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농지 구분을 알아야죠. 이게 농업진흥적인지 아닌지, 절대농지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행위자를 농지법 따를 거냐, 국토계획법 따를 거냐. 관리지역 안에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가 없다는 것 알아야 되고 토지 분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공부 다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대충 뭐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이거 암기해야 되거든요. 8번 보면서 농지 전용 어떻게 하는가? 아까 얼핏 얘기했죠. 농지 전용은 이게 밭이다. 전용화가 해주세요. 공모에 나오거든요. 배추 한 폭이 있으면 안 해줘요. 어째야 돼요? 무조건 가기 전에 수확은 싹 해놓고 간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9번 건축 사전 결정제도
사전입니다. 사전. 사전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옛날에거든요. 내가 막 갑이 이 토지에다 건축하고 싶다 그러면 설계도면 따가지고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하는데 허가관청에서 법이 정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를 안 해줘요. 나 이렇게 건물 지을게요. 허가 좀 해주세요. 근데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 해줄 줄 알았는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안 맞으니까 허가 안 내. 불허가 처분을 딱 해요.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누가 피해봅니까? 얘가 피해보죠. 시간적인 거, 경제적인 거. 얘가 피해본다. 얘가 누군데 얘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국민이 피해본다. 옛날에는 피해보든가 말든가. 지금 그게 아니야. 피해보면 안 되지. 국민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국민이 피해보는 걸 예방을 할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국민 여러분 여기에다 건축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마세요. 허가가 안 나오면 니만 손이라니까. 허가 신청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다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법에서 허용이 돼요? 안 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어쩔 테니까? 알려줄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된다 그러면 하세요. 이걸 보고 사전 결정해. 사전. 미리 결정 신청 제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밑에 봐봐요. 이상과 같이 부동산 공법이란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령을 총칭해서 우리는 편의상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봅니다. 이러지 말자고요. 처음 봅니다. 어려워서 안 돼요. 처음? 이미 다 합격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실무합니다. 실무. 실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용이 이해되고 좀 더 쉽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느껴야 돼요. 아, 공법이 안 되면 합격해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실무하는데 어려움 많겠구나. 느껴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공법 아까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하고 무엇에 대해서 정착물, 건축물에 대해서 누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데 왜 국가는 국민들한테 규제를 할까? 쓰든가 말든가 내비두지. 개발이 되든가 말든가 내비두지. 왜 그러는가 그러면 우리 국토가 딱 이만큼 하죠. 커배요? 작아배요? 작죠. 이것 좀 이렇게 확 늘려버리면 안 될까?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세 글자를 뭐라 그래요? 예, 부정성.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토지는 절대량의 한계가 있다. 늘릴 수가 없다. 이게 부정성인데 부정성. 절대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용을 잘해야지. 한 번 이용이 잘못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원상태로 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 토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용을 잘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토지 이용을 국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는 게 좋겠느냐. 네 마음대로 써서 이게 좋겠느냐. 아니면 국가가 규제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내가 여기다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 뭐를 줄 거예요? 공장을 공장. 공장지에서 제품 생산해서 돈 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니까. 근데 주변에는 전부 다 뭐가 있는데요? 전부 다 주택이 있는데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토지 이용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절대 주변을 고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혼자 입장은 이게 이용이 잘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용이 안 돼요.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 이용인가? 최유효 이용입니다. 이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러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혼자 잘 살가 아니고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공공, 복리, 정지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된다? 토지 이용에 따라 일정한 규제를 가자.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법들을 전부 다 뭐다?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법 1조 보게 되면 공법은 항상 뭐가 나와요? 목적, 이 법의 목적은. 근데 모든 법의 최고 이인이 이리 갑니다. 공공복리, 정지이다. 모르면. 이 법 목적이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데 공법은 목적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공법은 분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목적은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제가 수업하면서 시험에 안 나와요. 일단은 강의하는 선생님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반갑고 좋은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시험에 안 나요. X 이러지 말고 이 생각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X.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공공문이 증미이다. 그 생각해야 돼요. 이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이 대충 우리는 한 120여 개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들이. 이거 언제 다 하냐고.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 중개하고 관련된 거. 이거 알아야 중개한다. 이거 수십 개 된다고. 그것도 다 못한다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6개 법률만 빼가지고 우리는 일단은 시험 범위를 하자. 이 정도만 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개할 때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가장 대표성 6개를 딱 뽑아놨어요. 이거를 뽑아놓고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시험 과목을 부동산 공법을 한다. 6개 법이 뭡니까? 아까 했던 그 법이 있죠. 근데 그 몇 페이지입니까? 그 부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328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이 이제 그게 지금 동그라미 있는 것만 박스에 진하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있는 것만 328페이지 1번이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죠. 근데 또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읽을 시간도 없고 다 쓸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은 무조건 줄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국가도 읽으려니 쓰려니 자기가 생각도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는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하면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 국가는 국토계획법 그러는데 우리는 바빠요. 우리는 바쁘니까 이거 다 쓸 시간 없어요. 뭐라고 그냥 국계법.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국계법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계법이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게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국토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줍니다. 국토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법, 이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이 법을 알아야 나머지 법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은 원래 법 명칭을 만들 때는 법 명칭 안에는 모든 게 그 법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그러면 그대로 도시를 개발한다, 만든다. 도시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 만든다 그 말은 없던 도시 만든다는 것이지 있던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듭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법, 이게 도시개발법. 우리나라 신도시 만드는 법, 그게 뭐라고요? 도시개발법.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법 명칭 너무 그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가는 자기네도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도시정비법. 근데 우리는 이것도 길다니까 더 줄여요. 우리는 뭐라고요? 도정법. 근데 수업 시간에는 도정법 그래요. 제가 도정법 이러고 읽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게 도시개발법하고 반대입니다. 반대. 구도시를 뭐 합시다? 재정비합시다. 구도시 재정비하는 절차.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이요. 재개발, 재건축은 여기에서. 그리고 네 번째 배우는 법 명칭이 이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뭐 딱히 없죠. 우리나라는 모든 건축물로 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배우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배우는데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한다. 이 절차를 배우게 되는데 자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건축물의 종류가 아까 얘기했죠. 건축물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29가지. 29가지. 1번이 단독주택, 1번이 단독주택, 2번이 공동주택, 3번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이 제2종 근린생활. 쭉 하게 되면 29번 야영장 이러고 나오거든요. 야영장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건축물 종류에 2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이 주택입니다. 주택. 1번, 2번이 주택.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이 주택을 우리나라는 30가구가 기준이에요. 30가구. 30을 기준해가지고 자 단독주택은 호 그래요. 가구 쓸 때 호. 공동주택은 세대. 그러니까 호 그래서 여기는 30호. 여기는 세대니까 30세대. 30호 30세대가 기준이요. 이거를 기준해가지고 미만 할 거냐, 미만 할 거냐, 이상 할 거냐. 미만이면 그 숫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9. 이상이면 들어가니까 30부터. 그러니까 29개까지는 무슨 법으로 하냐? 그냥 건축법으로. 일반적인 건물하고 똑같이 건축법. 근데 이게 30개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법이 바뀌어. 무슨 법? 주택법이라고 바뀌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단독주택을, 단독 알죠? 단독주택을 30 이상 짓는 거 봤습니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30개보다 더 작게 짓는 거 봤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단독주택 짓는 것은 무슨 법이고? 건축법이고,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건 뭐고? 주택법이고. 그래서 주택법에서 말하는 이 주택은 주택이 뭐라고요? 아파트야, 아파트. 옛날에는, 지금은 기준이 이렇게 30이지만 옛날에는 기준이 20입니다. 옛날에는 20이 기준이니까 뭐 이제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공부하니까 주변에, 집 주변에 혹시 옛날 빌라 있으면 그 빌라 가구 수 세봐요. 빌라 가구. 2동, 3동, 4동 있다 그러면 빌라 몇 가구 지어놨는가? 20동, 30동 빌라도 단지 큰 데는 커요. 그런데 말고 조그만 빌라 몇 동이 있다 그러면 관심 있게 한번 세보라고. 전부 다 17, 18, 19 그렇게 나와요. 20은 절대 없어요. 20은. 옛날에 지은 것들은. 요즘은 27, 28, 29은 있어도 30은 없어요. 30. 30질 바에 40, 50은 줘도. 왜 그냐 그러면 건축법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서는 그냥 건축허가입니다. 건축법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법은 이제 건축허가라는 말을 안 쓰고 사업계획서 만들어라. 사업계획서, 공사계획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으라. 이걸 보고 사업계획서인 게 사업계획서.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자 단독주택을 짓는다. 몇 개 짓는다? 30 미만 짓는다. 건축허가 받아라. 누구한테 받냐? 여기는 노원이죠. 누구한테? 노원 구청장한테. 우리는 누가 준다? 구청장이. 근데 30 이상이 된다. 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우리는 노원구 구민이요. 구민들은 구청장이 만나기 편해요. 시장이 편해요. 구청장이 편해요. 구청장이 편하지 시장이 편할 일은 없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렇게 건축 허가를 해줄 때는 구청장이 하는 건축 허가, 이 허가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은 내가 허가 신청했을 때 이 행위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야 돼요.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는 뭐야? 건축 허가가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무슨 얘기냐? 허가 관청한테 재량권이. 법이 정하는 기준 맞으면 무조건 허가한다. 안 맞으면 무조건 안 한다. 이게 건축허가예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또 플러스 그 행위가 공익에 맞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공익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걸 뭐라고? 시장의 재량이에요. 재량.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재량행위가 돼요. 그럼 이제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속행위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았는데, 분명히 맞았는데 허가를 안 해줘? 소송하면 돼요. 그럼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재량행위는 내 생각에는 맞았는데 안 해주네? 얘는 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집을 져도 전부 다 몇 개 짓는 30 미만 짓지 30 이상 짓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예 만이라면 차라리 확 넘어가든가. 그래서 옛날 빌라는 옛날에 기준이 20이니까 17, 18, 19은 있어도 20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절차. 주택법은 그것들 중에서 주택만, 그것도 30개 이상 되는. 그러니까 얘는 어르신 타깃이 뭐라고? 아파트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거. 그 절차가 주택법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공급에서 뭐가 나오냐? 분양권 전매 제한. 그게 여기에서 나요. 여기에서.
분양가 전매제 여기에서 그런 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 배우는 법 명칭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존하는가, 이걸 갖다 정하는 게 농지법. 농지 소유, 이용, 보존.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땅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이런 건물은 누가 소유해야 됩니까? 법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돈 있으면 사세요. 돈 많으면 사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농지는 안 그래요. 농지만큼은 농지는 누가 소유해요? 이게 법에 있다고. 누구만? 농사 짓는 자. 그게 원칙이에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농사 안 질 건데, 그래도 농사 안 져도 누구는 300평 가지고 있던데, 그거 뭐예요? 주말 농장. 예외. 주말 농장이면 예외 300평 가지고 있던데, 그런 걸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용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임대차, 사용자차, 대리경자 이게 나오고, 농지 보존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절대농지, 농업진흥적인지 아닌지, 농지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농지 전용하려면 돈 얼마 내는지, 그런 내용이 여기서 배워요. 제가 지금 부동산 공법은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안에서 강의실 안에서 백날 떠든다고 해도 실무를 모를 거 아닙니까? 안 해보면은. 그래서 제가 실무도 같이 겸비하지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중개업도 3일 강의하고 3일 중개한다고 해봤더니,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 농업진흥적 이러고 배워놓고 꼭 질문할 때는 뭐라고 질문하냐? 절대농지, 이러고 질문하니까, 학원 다닐 때는 대부분 교수님 얘기 쓰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중개 딱 시작했어요. 2달 만쯤 전화해서, 사장님 있잖아요. 나 사장 아니거든. 입에서 남자들은 무조건 사장이라 호칭 붙고 여자는 사모님이 되다 보니까, 사장님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 근데 나 사장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때서 교수님 죄송한데요. 꼭 질문할 때 절대농지 이러니까 왜 그런 말을 쓸까? 왜 그 말을 씁니까? 교수님 이론하고 실무는 달라요. 그러면 실무는 절대농지냐? 실무는 절대농지죠. 이론은 뭐고? 농업진흥적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쓰냐? 절대농지가 지금은 뭐라 한다고요? 명칭이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리고 상대농지는, 절대 반대가 상대니까 상대농지는 뭐라고요? 명칭이 없어졌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왜 이럴까? 가가지고 제가 나가서 실무합니다. 실무. 이 농지 중개합니다. 이 농지 딱 중개하는 이분한테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가 표정이 이상해요. 사장님 있잖아요. 그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데 나중에 더 배우거든요. 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배우거든요.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렇게 배우는데,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것은 농업보호구역인데, 표정이 무슨 말 하는 거야? 표정이. 그래서 사장님 이 농지는 절대농지인데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 절대농지는 알고 농업진흥적 보호구역 모르네? 무슨 얘기냐? 진흥적 들어는 봤죠. 아니 절대농지 들어는 봤죠. 들어봤죠? 막내 빼고. 막내가 아까 몇 살 그랬어요? 25 그랬나요? 지금 몇 년생이죠? 92년? 봐요. 태어나기 전에 없어졌어요. 그 명칭은. 막내가 92년이다 그러면 막내 태어나기 전에 저는 자격증 땄어요. 중개사 자격증. 태어나기 전에. 91년 때 없어졌으니까 모를 것이고. 근데 나이가 좀 있으면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배운 적이. 왜 얘는 밖에 나갔더니 얘는 뭐라 그러고 실무라 그러고, 이것은 이론이라고 학생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나가서 막상 중개를 해봤더니 결론은 실무하고 이론은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그분들이 말하는 실무라고 하는 것은 개정되기 전 얘기고, 그분들이 말하는 이론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현행 쓰고 있는 제도고. 근데 이분들이 옛날 걸 모른다는 얘기요. 이 명칭이 옛날에는 이거였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말하는 실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개정되기 전 얘기고, 수업 시간에 저한테 들었던 것은 이분이 이론이라는 게 현재 쓰는 거고, 제가 모임을 하거든요. 저는 전국 모임을 하고
전국 모임을 하고 저는 강의하면서 직접 중개하거든요. 원래는 중개사무소가 세종시에 있었는데 세종시를 그만두고 지금 어디다 만들어놨는가? 영등포에다 만들어놨어요. 거기 이제 직원들이 있어요. 제가 전국 모임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게 컨트롤 타고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전국 모임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있는데 이 회원들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 공동 중개합니다. 갑은 어디에 있냐? 천안에 있어요. 천안. 을은 어디에 있냐? 진주에 있어요. 진주. 천안에서 갑이 중개를 하는데 갑 친구야 내 땅 좀 팔아주라 준 거예요. 그래 팔아줄게. 근데 그 땅은 어디에 있냐? 진주에 있는 땅이에요. 천안에 갑이 중개를 하는데 친구가 땅을 줬는데 어디 땅? 진주 땅. 그러면 진주에 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합니다. 누구 씨 해가지고 안 친하지만 우리 같은 회원이니까 이 땅 이것 좀 팔아줄 수 있나요? 팔을 수 있죠. 내가 매수는 없지만 이 지역이니까 내가 팔아볼 테니까 주세요. 그러면서 수수료는 어떻게 할까요? 수수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일단은 100이다 그러면 내 거는 내가 먹고 네 거는 네가 먹고 이럴 줄 알았더니 네 것 중에서 몇 프로는 나를 주라 이러는 거예요. 몇 프로 달라 했을까요? 100에서 30은 네 가지고 70은 놔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 하겠어요? 뭐 네 도둑이냐고. 그럼 너 혼자 170 먹고 그럼 같이 170 먹고 나보고 30 먹으냐? 30 먹여야지. 둘이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있다는 거 말지. 그러다 보니까는 열받은 거예요. 무슨 저런 사람이다. 회원만도 못하다고 해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병한테 얘기해. 병한테 해서 야, 이 모임이 전국 모임 한다 해서 내가 일부러 해가지고 했더니 공동 했더니 세상에 170 달라고 그래. 170. 도둑 아니냐? 회원이 아니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자르겠는데 이게 싸울 수도 없는 데고 감정은 상하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얘가 이제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하다. 교수님 있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뭐가 문제 있는데 어떻게 혼자 170 먹고 저는 30 갔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물건이 뭐 돼? 땅이라는데요. 그러면 불공평한 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불공평이 아니지.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지. 뭔데 얘가 파는 게 땅이라며. 땅이라는 것은 왜 이 사람은 이 요구하냐? 땅을 아닌가? 왜 이 사람은 이게 열받냐? 땅을 모르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 물건하고 땅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워서 땅 한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아요. 굶어 죽고 땅 하게 되면. 땅 중개하는 사람은 다른 걸 하면서 땅을 같이 해야지 땅만 전문한다 그러면 1년에 한 건도 못 써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특히 어디 가가지고 세종시 가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투자용으로 한 대 가게 되면 100이면 100 깨집니다. 안 돼요. 특히 그게 자기 지역이 아니면 자기 고향이 아니면 자기 고향이면 해볼만 해요. 고향이면 물건을 고향 사람들이 주니까 외지 사람들은 절대 가서 투자용은 안 돼요. 좋은 물건 들어오지도 않고 그 구하려면 몇 달을 거쳐야 되고 투자용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다 그러면 조건 맞추면 바로 사요. 투자용은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물어봅니다. 있는 선이니까 다 설명해요. 저리 갑니다. 쭉 가다가 빙 돌아가지고 안 삽니다. 한참 뒤에 또 옵니다. 제가 한 사람을 갖다 2년 동안 3번 봤어요. 3번. 그 두부 아주 못됐어요. 있는 건 설명을 다 해놨더니 빙 돌고 그 다음에 결국 안 하는 거예요. 몇 달 뒤에 다른 손님 데리고 그 땅 또 갔더니 그 사람이 또 와서 다른 사람하고 지금 브리핑 듣고 있는 거예요. 어라 저분 여기 또 왔네. 그때 내가 설명 다 했는데 2년 뒤에 또 같은 땅 가지고 또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건만 계속 보러 다니고 엉뚱하게 계약은 처음에서 한데 계약 않고 엉뚱한 데 가서 계약하고 그러니까 땅만 전문하는 사람 손님이 오면 반갑지도 않아요. 딱 보고는 분위기가 뭐야 안 사고 또 정복해를 하고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자 파는 사람은 수수료 100이다 그런데 이건 법정 수수료 100이지. 법정 100. 얘는 이걸 팔아야 돼. 얘는 그러면 누가 매수 손님을 대야 돼. 얘는 대야죠. 매도니까. 매수는 법정 이상은 절대 못 받는 거예요. 매수는 100원은 100원만 받아요. 더 이상 안 줘요. 깎으려고 그러죠. 근데 매도는 자, 이 땅 주인한테 친구야 얼마 팔을까? 나 5억만 입금하고 나머지 니 다 해라. 6억 받으면 1억 남잖아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이죠. 양도세 내주고
그거 난 다음에 너무 많으면 주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도 인정한다, 인정 작업을 이거 하면 안 돼요. 법에서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굶어 죽는다니까, 땅은. 어쩔 수 없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 100이 아니잖아. 너 사실 500이야.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얼마? 너는 530이고 나는 170. 네가 더 갔잖아. 지금 이 얘기예요.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근데 얘는 순진해서 나는 안 감았다니까. 이번에 나 인정이 없어요. 안 감았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 인정 뜨는지 안 뜨는지는 자기 말로라도 모른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자기 말고는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누구한테 말을 안 해주니까. 이러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얘는 진짜 안 감았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100이거든. 그럼 170 네 너무 많잖아. 얘는 절대 너 100 아니라니까. 못 믿는다니까. 이러니까 누군가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중견을 고사하고 두부 얼굴 보겠습니까? 안 봐요. 누군가에 그럼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직접 우리가 컨트롤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영등포에다 그 사무실 만들어. 이런 문구에 있으면 직접 둘이서 싸우지 말고 나중에 네 안 봐 그러지 말고 싸웠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모이면서 탈락이야.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주면은 우리가 적절히 알아서 해주마 그러면 적절히 알아가지고 흥정해가지고 솔직히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다 하겠죠. 진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얼굴 보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속이지 말고 한 번 하고 끝날 거냐고 이런 거 하려고 만들어놨어요. 혹시 자기 집에서 판다 산다 있으면 이 얘기해요. 전국 어디 있는 물건이든 다 해줄 수가 있으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질문해가지고 교수님 땅값 좀 깎아주세요. 어딘데요? 이 위쪽 지방입니다. 이쪽 지방인데 그쪽에는 제가 아는 중개업자가 없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 중개업자는 8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70만 원 줬으면 쓰겠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것 좀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깎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깎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땅 사는 것은 이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 5억에 사야 되겠다. 이게 물건이 남아있다. 5억짜리다 그러면 살 때 만약에 제가 산다 그러면 저는 이걸 5억에 안 줍니다. 5억이다 그러면 수술 얼마? 5억 40원. 중개 수술 얼마 돼요? 450만 원, 450만 원. 5억짜리 사면서. 그러면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450을 줄 것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중개 수수료를 2천만 원을 줍니다. 아 인정해가지고. 그럼 중개업자는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할까 안 할까요?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최대한 깎아가지고 한 4억 2천이나 3천 깎으라 합시다. 그럼 내가 수수료 얼마 줄게요? 2천 줄게요. 안 되면 4억 5천이라도 깎으라 그럽시다. 그래도 이익 납니까 안 납니까? 산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생각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사임을 깎아줘서 자리를 자리는 뭘 자리냐. 끝나고 난 다음에 450 안 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사는 방법도 있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줄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저런 게 있다 그러면 해주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6개 법이 있는데 6개 법에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12문제 나오고 얘가 6문제, 6문제, 여기서 7문제, 여기서 7문제, 여기서 2문제 이렇게 나와요. 목표는 우리 목표는 12문제 나온다 그러면 얘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실력으로 8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한 달에 한 달, 나머지 한 달, 얘 한 달, 12문제인데 국토개혁법 12문제 하려고 우리가 한 달 내내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루 2개 더 해서 이틀 진도 익혀 나간다고. 그 구제에 맞춥니다. 구제에 번수업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게 8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욕심 안 내요. 반만 맞춰요. 반만. 욕심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반. 4문제 맞춥시다. 여기도 4문제 맞춥시다. 한 문제 맞춥시다. 이렇게 하면 자력으로 몇 문제 되는 자력으로 23문제. 실력으로 23문제를 우리가 알고 찾아낸다. 실력으로. 찍는 거 말고 실력으로 찾아내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몇 개 실수할 거냐 이게 관건이고 나머지 찍는 것은 나중에 이제 문제에 포함해서 찍는 방법 또 알려주니까 어차피 모르실 때는 몇 번이 아니고 어떤 거를 찍어야 된다 방법도 알려주니까. 근데 이 내용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공법이고 나중에 중개사법도 있죠. 원래 오늘 중개사법인데 그 교수님 사정에서 얼마 지금 바꿨거든요.
근데 중개사법이 공법에서 농지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중개사법은 몇 문제 나와요, 우리? 모든 거 몇 문제라고요? 40문제. 그럼 중개사법에 있는 이 중개사법 분량하고 농지법 분량하고 어느 게 많을까요? 물어보면 농지법이 훨씬 많아요. 분량은 훨씬 많은데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40개나 공부를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요. 건너뛰고 공법은 계속 건너뛰고 얘는 글자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고 차이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 아주 치사해요. 글자 하나 바꾸니까. 공법에서 글자 하나 바꾸면 학생들이 얘기해. 이게 무슨 중개사법이냐고 글자 바꾸는 게. 간혹가다 공법은 글자 하나 바꾸는 거고 얘는 특가하면 글자 하나 바꾸는 거. 공부 방법이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분량이 너무 많다면 이 많은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A4 용지, 이게 지금 우리 A4 용지 아닙니까? A4 용지 이걸 갖다 딱 2장으로 줄여줘. 2장으로. 이걸 갖다가 한 장, 나머지 걸 갖다가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 최대한 줄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녹음을 떠줘요. 녹음을. 그래서 제 강의 듣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거 한 장 한 장 떠가지고 이거 뭐라고 하냐. 한 장으로 보는 공법 해가지고 한 장 공법 해가지고 자료를 주고 이걸 그대로 녹음을 떠가지고 이제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근데 이거 지금 해주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말도 너무 빠르게도 너무 빠르면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해주냐. 이것은 3월 가가지고 3월부터 일주일에 딱 하나씩 4시간 배운 거를 25분에서 30분 그렇게 압축해가지고 얼른 녹음해줘.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서 그 녹음을 듣는 거예요. 이걸 갖다 수십 번, 심한 사람은 수백 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법 60 못 맞춘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맞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줄여줄 테니까 이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법이 이게 공법이라는 거 아시고 잠시 쉬고 좀 더 합시다.